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통합과학 강사 장혜든누리입니다. 오늘은 수돗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라면을 끓이실 때 찬물로 끓이시나요? 아니면 뜨거운 물을 받아서 끓이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도 라면을 끓여 먹을 때 물이 빨리빨리 좀 팔팔 끓었으면 하는 바람에 뜨거운 물을 받아서 라면을 끓이곤 했어요. 자, 그렇다면은 과연 우리는 찬물로 라면을 끓여 먹어야 될지 뜨거운 물로 라면을 끓여 먹어야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통합과학 선생님의 누리호TV. 자, 우선 정답 먼저 알려드리자면 정답은 찬물입니다. 우리가 라면을 끓일 때 수돗물을 냄비에 받죠. 근데 이 수돗물은 배관을 타고 흘러오게 됩니다. 배관 속에는 많은 양의 금속들이라든지 중금속 같은 게 포함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화학 시간에 배웠죠? 우리 화학 시간에 온도가 높으면 훨씬 더 화학 반응이 빠르게 일어난다, 이런 것들을 배운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뜨거운 물을 받는다면 배관 속에 녹아있는 중금속이라든지 금속 같은 것들이 뜨거운 물에 의해서 훨씬 더 빠르게 물 속에 녹아들어올 수 있게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 라면을 끓이실 때는 찬물로 끓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온도가 높으면 화학 반응 속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금속 산화라든지 부식, 그 다음에 용해 같은 것들이 뜨거운 물에서 더 잘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물을 마시게 되면은 간단하게는 빈혈이라든지 식욕 저하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 있고, 심하게는 구토 설사 또는 알러지 반응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수돗물을 절대로 뜨거운 물로 받아서 끓이시지 마시고 찬물을 받아서 끓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런 작은 과학적인 상식들이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키는 그러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오늘 공부할 내용, 선생님이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내용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염소 냄새, 수돗물에서 나는 냄새는 과연 괜찮을 걸까? 수돗물보다 생수가 더 나쁘다는데 이게 과연 사실일까? 그리고 한국과 해외의 수돗물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 궁금한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한번 수돗물에 대해서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째로 수돗물에서는 왜 염소 냄새가 날까? 정수장에서 깨끗하게 만들어도 그러한 수돗물 같은 것들은 우리 집에 오는 동안에 많은 세균들이 번식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 세균이 더 이상 번식하지 않게끔 아주 소량의 염소를 남겨둡니다. 이런 거를 잔류염소라고 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냄새인 거죠. 그죠? 몸에 안 좋은 거 아니야? 수돗물 마시면은 염소 먹으니까 이거 몸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보통 리터당 0.3mg의 염소만 있어도 쉽게 냄새로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의 건강에 좀 우려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사실 몸에 해롭다고 정해진 기준은 리터당 5mg이에요. 0.3mg이면 엄청나게 작은 양이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맡는 냄새는 기준보다도 훨씬 낮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람마다 누구는 수돗물 냄새를 잘 느끼고 누구는 수돗물 냄새를 잘 못 느끼기도 해요. 자,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뭔지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람마다 냄새를 잘 맡는 정도가 다른데 이런 거를 바로 역치값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역치값이라는 건 낮은 농도에서도 냄새를 잘 맡는 사람들은 역치가 낮다라고 얘기를 해요. 반면에 높은 농도에서 냄새를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역치값이 높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역치에 의해서 예민한 사람 혹은 둔한 사람의 냄새를 맡는 정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도 냄새가 거슬리신다면은 이제 저처럼 이렇게 물을 마실 때 종이컵 많이 쓰시죠? 수돗물을 담아놓고 한 1, 2분 정도 이렇게 올려놓은 다음에 한번 드셔보세요. 그렇다면은 훨씬 더 우리가 순화된 수돗물을 마실 수 있을 겁니다. 염소는 쉽게 휘발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가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여러분들께 수돗물이 우리 집에 어떻게 오는지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그래서 정말 간단한 모식도로 제가 한번 이렇게 그려봤는데요. 첫 번째로는 취수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강이라든지 아니면은 저수지 같은 곳에서 물을 끌어와요. 이렇게 취수장까지. 자, 그러면은 이렇게 깨끗한 지점에 있는 물을 끌어온 다음에 취수장에 도착한 이 물은 응집 과정, 그 다음에 응집을 통해서 침전, 그리고 여과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래나 자갈, 그리고 활성탄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물을 통과시키면은 그 안에 있는 이물질이라든지 찌꺼기 같은 것들이 이렇게 여과되는 과정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게 되면 물이 상당히 깨끗해진 상태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침전과 부상, 이물질 같은 것들이 가라앉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과, 모래나 활성탄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미세한 구멍의 필터를 이제 이용하면은 우리가 거기를 통과한 물은 아주 깨끗한 상태로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독을 통해서 우리 집까지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 소독 과정에서 누가 쓰이게 되는 거냐면은 염소가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염소가 들어있는 클로라민, 오존, 자외선 같은 방법으로 병원성 미생물 같은 것들을 없애고 소량의 염소는 끝까지 남겨서 세균 번식을 막는 보호막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돗물 냄새가 난다고 뭐라 할 게 아니고 이 보호막 역할을 해주는 염소는 냄새는 살짝 나지만 쉽게 휘발될 수 있는 친구고 그 다음에 세균 번식을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친구가 된다라는 점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관기를 통해서 오게 된 이 깨끗한 수돗물을 통해서 우리 집에서는 맛있는 음식도 해먹을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보너스 꿀팁 하나 더 알려드리자면은 서울에 사시는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죠? 서울에서는 무료 가정방문 수질검사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집 수도꼭지에서 직접 탁도라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 상염기를 결정하는 기준이 돼 요거 pH 들어보신 적 있죠? pH라든지 아니면은 철 그리고 구리 또는 잔류 염소 같은 경우 체크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혹여나 이런 것들을 신청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가상콜 120 여기로 전화하시면 된다라는 꿀팁 하나 알려드리면서 우리 수돗물이 이동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미세 플라스틱이라는 얘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미세 플라스틱. 자, 제가 지금 마시고 있는 이 종이컵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들어있을 수 있어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깨끗하다라고 믿는 생수병 또는 종이컵 이런 곳에는 미세 플라스틱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고 해요. 굉장히 충격적이죠. 우리가 페트병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다 마신 다음에 병이 아깝다는 이유로 재활용을 하기도 해요. 자, 그렇다면 이 안에는 더 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존재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은 우리의 혈관을 타고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생수병 속 미세 플라스틱은 수돗물보다 무려 50배 더 많다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생수병은 작은 플라스틱 알갱이들이 약하게 붙어있는 구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햇볕을 받거나 아니면 온도 변화가 생긴다면은 여기 안에 있는 많은 미세 플라스틱들이 물속에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얼렸다 녹이거나 아니면은 뜨거운 곳에 두면은 더 심해지게 되고요. 특히 생수병을 여러 번 재사용한다면은 훨씬 더 많은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 플라스틱 병은 재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미세 플라스틱들은 우리 몸에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큰 조각들은 대체로 변으로 이제 배출이 된다고 하는데 0.5mm 이하의 미세 플라스틱 그리고 100나노미터 이하의 미세 플라스틱, 나노 미세 플라스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소장에서 흡수가 돼요. 소장에서 흡수가 된 이 미세 플라스틱은 온몸을 돌고 간에 쌓이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뇌에 있는 혈내 장벽, 뇌를 보호하는 필터까지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재사용하는 그 플라스틱 병들은 다 마시고 나서 빨리빨리 처리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론 분리수거 해주셔야 되고요. 자, 게다가 이러한 종이컵도 있죠. 이런 것들도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한 잔에 최대 15억 개까지의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됐다라는 보고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지금 이 물, 찬물이에요. 찬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종이컵에 받아서 마시기도 하지만 뜨거운 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꼭 텀블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깨끗하다고 믿었던 생수병이라든지 아니면은 종이컵 같은 것들,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재사용은 절대 하면 안 되고 뜨거운 물 같은 거는 받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작게 실천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건강을 많이 지키는 그러한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도 이러한 작은 습관부터 한번 지켜보는 거는 좋을 것 같습니다. 포막과학 선생님의 누리호TV.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뭐가 있냐면은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 그리고 다른 해외에서의 수돗물 차이예요.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염소와 클로라민을 넉넉하게 남기는 전략을 사용하고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 아예 무염소를 목표로 완벽하게 관리하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자, 한국은 그 사이에서 맛이라든지 아니면은 안전을 동시에 잡는 균형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량을 사용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땅덩이가 워낙 넓고 그만큼 배관을 타고 흐르는 시간도 굉장히 오래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세균이 번식하는 거를 1순위로 막고자 그렇게 다량으로 사용한다라고 이제 조사를 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수를 많이 마시게 돼요. 뜨거운 물을 잘 못 마셔서 찬 생수를 많이 마십니다. 이상하게 뜨거운 생수에서는 좀 제가 모르는 그런 제가 좀 예민한가요? 역치값이 좀 그런가 봐요. 그래서 좀 냄새가 난다고 해야 되나? 네, 그래서 뜨거운 생수는 잘 마시지 않고 찬 생수만 마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연 평상시에 수돗물을 믿고 마시는 편이신지 아니면은 수돗물은 믿지 못하고
꼭 생수를 사서 마시는 편이신지 꼭 확인해 보시고 건강한 습관 제대로 지키시고 있으신지 댓글로 남겨봐 주세요. 그럼 저도 확인해서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설거지를 할 때 뜨거운 물로 하시나요? 찬물로 하시나요? 설명드렸던 내용을 토대로 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선생님 뜨거운 물로 설거지를 한다면은 그 안에 있는 중금속들이 결국 그릇에 묻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그 깨끗하게 닦아 보이는 그릇으로 밥을 먹는다면 그 안에 중금속 같은 게 남아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고 나서 막 식욕 저하라든지 빈혈 같은 게 나타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과연 정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댓글에 남겨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이렇게 해서 수돗물에 대한 정리를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께서도 혹시나 이러한 사소한 일상 속의 과학 지식 궁금한 것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그러면은 다음 영상을 찍을 때 다양한 주제로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포마과학 선생님의 누리호 TV.